무거운 거 올려놓으면 이제 주저앉거나. 그렇지. 많이 작동하다 보면 그 안에 이제 볼 레일이잖아. 볼이 빠져버려. 그 주방 창을 막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꺼려하거나 불편해하는 요소들이 있던데 삼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 편이세요? 삼촌 안녕하세요. 어서 와. 오늘은 주방 인테리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켰거든요. 대면형 주방 만들게 됐을 때 이제 그 아일랜드랑 뒤에 이제 수납장 그 사이의 간격은 어느 정도 하는 게 좀 적당한 편이에요? 이게 이제 셀프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간혹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냥 우선은 내가 한번 체험을 해보면 돼. 앞에 냉장고가 있고 뒤에 아일랜드가 있어. 이따 치고 내가 냉장고의 맨 밑에 있는 서랍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이런 행위들을 한번 해봐. 꼬부러 앉아서. 그랬을 때 뒤에가 몇 센치가 딱 나오는지.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잡는 건 한 1100, 1.1m 정도를 가장 기본으로 하고 조금 좁게 하면 1000까지도 우린 잡아. 근데 그 이하는 뭐 만들 수는 있겠지만 너무 좀 불편하다. 약간 쭈그러서 앉아서 옆으로 피해가지고 이렇게 빼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 1000 이하는 잘 안 하고 보통 최소 1000 그리고 기본이 이제 1100. 이제 뭐 넓으면 넓을수록 더 좋겠지. 넓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아일랜드에서 이렇게 요리를 하다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내외가 가장 좋은 것 같아 나는. 동선 자체가. 너무 멀면 좀 불편하니까?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러면 너무 멀잖아. 최소한 두 발자국? 뭐 좀 많으면 세 발자국 정도까지? 건축 동선이라는 게 동선 계획을 해. 만약에 이 건축 설계에서 동선 계획을 할 때도 사람이 가장 최적화로 가장 이상적으로 움직이는 동선을 계획을 해가지고 이런 싱크볼 높이라든지 싱크대하고 어떤 동선 간격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치수화가 되어 있는데 물론 이 치수화가 정답은 아니고 내가 만약에 진짜 셀프를 할 때 나한테 맞는 동선을 한번 짜보겠다 라고 하면 앉아가지고 행위들을 한번 해보면 돼. 그러면서 줄자로 재보면 그게 답이 나오거든. 그래서 그거대로 해도 뭐 나쁘지 않다. 그 아일랜드의 좀 디자인으로 봤을 때 예뻐 보이는 그 폭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가로 세로 폭이. 그거는 어떻게 좀 정하는 편이에요? 아일랜드 길이에 대비해서 이 폭을 보통 우리가 잡거든. 그러니까 아일랜드 길이가 한 3100, 뭐 3200 이하 정도는 한 폭을 900으로 잡고 3300 이상, 뭐 3200에서 3300 이상 이렇게 조금 긴 폭이 나온다. 그럴 때는 이제 한 1100에서 1200 제일 깊은 깊이로 많이 해. 폭을 좀 넓게 하면은 수납도 많이 들어가고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뚱뚱해 보이지. 네, 뚱뚱해 보이니까 디자인상 예쁘지가 않고 조금 답답해 보여 그게. 근데 이거는 이제 디자인상인 거지 사실은 우리 집에서 내가 쓰는데 가장 편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뚱뚱해도 나는 수납이 많이 있어야 된다. 서랍재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나는 수납이 깊어야 된다 라고 하면은 그냥 1200 하면 돼. 그 아일랜드에서 다른 현장들 가보니까 쭉 잘 가다가 수세미랑 세제가 딱 이게 위에 올려져 있으면 너무 안 예뻐 보였던 현장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이걸 좀 숨길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좀?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수세미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물기가 있는 제품이잖아. 앞에 싱크볼 위쪽에다가 이제 거름망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렇게 말리는 게 맞는데 가장 쉽게 이제 세제통 같은 경우에는 세제 디스펜서라고 따로 있어. 타공해가지고 싱크대 하부장 안쪽에서 달 수 있는 그런 그 플라스틱 용기가 있는 게 있거든. 거기다가 이제 담아가지고 리필 용기처럼 담아가지고 쓰면은 위에 좀 깔끔해져. 그래서 그런 거 사용하는 게 좋지 아일랜드는. 제가 삼촌 상담할 때 얘기 좀 들어보니까 그 목찬넬 이거를 좀 많이 들었는데 걔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구 도어의 손잡이 형식을 말하는 건데 원래 옛날에는 다 손잡이들이 다 있었단 말이야. 근데 손잡이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돌출되어 있다 보니까 요즘처럼 이제 미니멀한 컨셉이 아닌 거지. 다 히든 형식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찬넬로 바꾼 거야. 찬넬. 그래서 C찬넬이라는 게 있어. C찬넬. 그게 뭐냐면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런 찬넬인데 옛날에는 걔를 넣었거든. 걔가 이제 내구성도 좋고 저렴해가지고 그리고 시공도 빠르고 하다 보니까 걔를 넣었는데 단점은 걔가 이제 도어 색상하고 상판 색상하고 틀리다는 거야. 이색이 나는 거지. 눈에 띄는구나. 눈에 많이 띄지. 조금 싸 보이고. 그래서 도어 색깔하고 똑같은 목대로 이제 만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색깔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눈에 크게 띄지가 않고 전체적으로 언밸런스하지 않은 일체형 주방 하부장이 되는 거지. 그러면 그 목찬넬이나 또 도어 방식 중에서 푸시도어 이것도 있잖아요. 이거는 그 주방에서는 그 어디에서 주로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주방 같은 경우에 이제 걔도 똑같이 이제 키 큰 장이라든지 아니면 수납장 그리고 이제 하부장에도 쓰긴 하는데 목찬넬을 하게 되면 어쨌거나 그 안쪽으로 좀 파고 들어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싱크볼 넣는 그 싱크대 깊이가 보통 650을 잡는데 걔를 만약에 공간이 안 나오는 곳은 좀 줄여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오거든. 그럼 걔를 최소로 줄이려고 하면은 이 목찬넬을 안 하고 일반 푸시도어로 하면 조금 더 줄어도 한 20mm 정도? 그래서 그런 공간 활용적인 부분에서 할 때 이제 보통 푸시도어를 하긴 하는데 얘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도어가 일체형 있게 쭉쭉 뻗는 그런 곳에 좀 많이 써. 예를 들어서 키 큰 장 아니면은 신발장 아니면 붙박이장 이런 곳에
미니멀하게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벽처럼 보이고 싶을 때 손잡이가 없으니까 그럴 때 많이 쓰는데 얘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똑딱하고 문을 열잖아. 그리고 눌러야 되는 게 단점인 거고 또 닫을 때도 똑딱하고 닫아야 돼.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은 하는데 애들 있는 집은 이걸 안 한다는 거야. 애들이 그냥 똑딱하고 열어놓은 다음에 그냥 확 닫아버려. 귀찮으니까. 그래 귀찮으니까. 그러면 얘가 다 안 닫히고 그냥 반쯤 열려 있는 거야. 그 엄마가 또 가다가 똑딱하고 닫고 너무 불편한 거지. 요즘에는 똑딱이를 또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 다 손잡이 달아달라거나 아니면 손잡이 대신에 목찬넬로 이제 붙박이장도 다 목찬넬로 만들어 버리거든. 붙박이장도 가능해요. 그렇게 가능은 했지. 이제 구성만 틀려지면 되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요즘에는 손잡이 다는 경우도 꽤 많아. 주방 수납 부분에서 또 이제 선반이 아니라 서랍을 하라고 많이 추천을 하던데 선반 안 하고 서랍으로 하게 되면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일까요? 그러니까 서랍도 서랍 나름인데 볼레일로 한다. 볼레일은 진짜 몇천 원밖에 안 해. 그 부속 자체가. 저렴하네요. 엄청 저렴하네. 그래서 뭐 그거는 뭐 크게 금액이 추가되는 건 아닌데 단점은 걔가 이제 내구성이 약하지. 무거운 거 올려놓으면 이제 주저앉거나. 그렇지. 많이 작동하다 보면 그 안에 이제 볼레일이잖아. 볼이 빠져버려. 그러니까 구슬 같은 거지, 구슬. 구슬이 막 빠져버려가지고 이제 작동을 안 하고 뻑뻑하고 막 그러거든, 그게. 수평이 제대로 안 맞다. 그럼 되게 뻑뻑하고 조정의 어떤 좀 타이트해. 일반인들이 이걸 하기가 되게 애매해. 이제 비싼 제품들은 다 유격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틀어줘도 막 조금씩 이렇게 움직여서 사용하면은 금방 또 새 것 같이 쓸 수가 있는데 이런 단점들이 있는 거야, 싼 것들. 그리고 이제 언더레일이 있는데 얘는 이제 밑에 레일만 언더레일이고 대신 얘는 내구성이 좋아. 다만 단점은 그 안에 있는 서랍재를 목대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 목대도 아무래도 이제 무거운 짐들이나 이런 걸 넣었을 때 휨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얘도 싸기 때문에 얘도 한 몇만 원밖에 안 해. 근데 얘도 어쨌거나 레일은 튼튼하지만 안에 속장에 대한 이 부분은 내구성이 좀 별로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헤펠레라든지 이제 블롬이라든지 여기서 나온 시스템 서랍장, 아예 일체형 형식으로 나온 이런 것들은 이제 철제 서랍장이고 이제 알루미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 내구성이 있겠지. 휨 자체가 없고 튼튼하지. 녹도 안 쓸고 내구성이 되게 좋은 거야. 오래 쓸 수 있는 거죠? 엄청 오래 쓰지. 얘네는 이제 얘네 회사에서 다 10만 번 이상 테스트를 다 거쳐가지고 인증이 된 거기 때문에 내구성 면에서는 앞에 말했던 두 제품보다 월등하지. 대신 이제 금액 차이가 벌써 한 3배 이상 나. 더 나는 것들도 있고. 내가 진짜 좀 오래 쓰고 좀 무거운 것들을 많이 쓴다. 서랍재를 쓸 건데 거기에 접시라든지 그릇, 무거운 냄비 이런 것들을 많이 할 거다라고 하면 이제 블론 걸 쓰는 게 좋고. 그렇지 않고 가벼운 것들이면 언더레일만 써도 충분하다. 환기 부분에서 그 주방 창을 막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꺼려하거나 불편해하는 요소들이 있던데 삼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 편이세요? 창의 역할이 뭐야? 창의 역할은 일단 환기, 그 다음에 이제 채광. 네, 저는 이 두 개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또 하나 하면 이제 뷰가 있겠지. 외부 풍경들, 그지? 근데 환기만 우선 생각을 해봤을 때 주방에서 환기를 한다. 물론 환기가 필요할 수 있겠지. 음식을 하니까. 근데 전열교 환기가 있잖아, 우리는. 그지? 전열교 환기가 환기를 시켜주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되고. 우리나라 365일 중에 진짜 공기가 맑은 날이 며칠이나 될까? 확실히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지도 않지. 그리고 많지 않은 날 중에서도 미세먼지가 100% 없는 게 아니잖아. 도시에서 사는데 그런 먼지들이 유입이 된다라는 거지. 근데 거실이야 뭐 닦으면 되겠지만 주방은 음식을 하는 곳이잖아. 먹는데 음식을 하는 곳에 그런 미세먼지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뭐 들어가 있어. 그러면 찝찝하지 않을까? 아까 얘기했었던 채광. 주방에 만약에 햇빛이 잘 들어와. 그럼 어떻게 될까? 만약에 음식물 올려놓거나 그러면 좀 빨리 썩거나 그러지 않아요? 금방 상하지. 그래서 건축 계획에서도 주방은 다 북쪽에다 넣어, 거의. 북향으로. 왜냐면 그러니까 어쨌거나 해가 들지 않는 곳에다가 다 주방을 배치를 하고 채광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곳들은 거실하고 방이잖아. 그쪽을 다 방들 다 그쪽으로 모르는 거야, 계획을 할 때. 그래서 이제 평면도로 봐도 이제 주방하고 거실하고 이제 반대쪽에 있는 이유가 그 차이인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뷰잖아, 뷰.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주방창이 작든 크든 간에 그 앞에 뷰가 좋은 곳이 몇 군데나 있을까? 물론 있는 데가 있어. 거의 다 앞동이 보이지, 앞동. 앞동 거실이라든지 이런 데가 보인단 말이야. 제일 구석동으로 가야 이제 바깥에 뷰가. 그렇지. 그래서 몇 군데가 없어. 이렇게 주방 창으로 좀 뷰가 좋은 곳들이 진짜 몇 군데 별로 없어. 이렇기 때문에 창이 굳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내 얘기는. 그래서 창이 없으면 뭐가 장점이냐면 우선적으로 창을 안 바꿔도 돼. 지금 당장 비만 안 새면 잘만 코킹만 써놓고 잔돌이만 해놓으면 비가 안 새. 그러면 걔 창값이 빠지잖아.
얼마 되진 않지만 창값이 빠지는 거고, 또 거기다가 단열재를 해가지고 단열을 해서 딱 해버리면 우선적으로 일반 창이 있을 때보다 더 단열의 효과가 좋은 거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마감재를 했을 때 창 때문에 끊어지는 그런 마감선들이 없어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주방 타일을 붙였을 때 예쁘잖아. 그런 부분들이 더 장점이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제 창을 막자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게 아니면은 이제 그냥 살리지. 그러니까 어쨌든 바깥의 뷰가 좀 좋은 경우에는 삼촌도 좀 살리긴 하는 거긴 하죠. 그렇지. 그리고 환기를 만약에 한다고 했을 경우에 전열 교환기가 없어. 환기를 해야 돼. 그럼 어디로 하면 돼? 주방 옆에 보면 그래. 베란다 있으니까. 맞죠? 베란다 있잖아. 베란다 창 열고 터닝도 열고 하면 환기 되잖아. 주방 후드에서 그 외부로 나가는 그 자바라관이 없는 필터형 후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장단점? 이것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필터형 후드가 천정에 다는 그런 일반 아일랜드형 후드도 있고, 우리가 많이 쓰는 인덕션 일치형 후드에도 필터형 후드하고 자바라 후드가 따로 있어. 외기 배출형이. 근데 이제 외기 배출형이 아니라 필터형들은 아무래도 이제 공사를 안 해도 되잖아. 배관 공사를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장소에 대한 공간 제약 이런 것들이 없는 거야. 아무 데나 다 갖다가 놔도 되는 거야. 아일랜드를 만들 때. 단점은 뭐냐면 우선적으로 필터다 보니까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 거야. 관리. 필터를 교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고, 후드 일체형 인덕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서 음식을 하다 보니까 음식이 튀거나 기름이 튀거나 이러겠지. 인덕션에 달려있는 후드 안쪽에 이물질이 낄 수는 있겠지. 오염이 자주 오염이 있으니까. 될 소지가 많지. 그러다 보니까 필터를 교환할 때, 그리고 음식하고 나서 항상 뚜껑을 열어가지고 안쪽을 좀 닦아줘야 되는 이런 좀 관리적인 측면이 좀 있어서, 그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일랜드 후드를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 아일랜드를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있거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디자인상으로만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인덕션 일체형 후드를 많이 하지. 이제 공사를 벌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대부분 스테인리스 싱크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컬러 싱크볼 보면 되게 예쁘고 아기자기하게 잘생겼던데 걔는 좀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그 블랑코나 이런 수입산 제품들 중에 실리그라니트라는 그런 천연석하고 아크릴 수지 이런 것들을 혼합을 해가지고 만든 이제 싱크볼들인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도기 같은 거지, 도기.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색깔이 되게 예뻐. 무겁고 견고하고 내오염성, 스크래치가 되게 강해. 이제 컬러가 있다 보니까 미려하지. 이제 포인트 주기가 되게 좋은 거야, 주방에서. 근데 단점은 이제 일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스테인리스 싱크볼들보다 최소 3, 4배 이상은 비싸. 그게 단점인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얘가 도기 계통의 이런 싱크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잔충격엔 되게 강한데 되게 큰 충격, 예를 들어서 뭐를 떨어뜨렸어, 그럼 깨져. 잘못하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 하자 발생하는 경우가. 그런 거 빼놓고는 이제 나머지 장점이라서 컬러풀하게 쓰고 싶으신 분들은 요즘에 수입산 싱크볼들을 많이 쓰지. 는 어때요? 스테인리스 싱크볼들이 더 큰 것들이 더 많아. 그리고 진짜 큰 그런 싱크볼도 있긴 있는데 걔네는 이제 넘사벽이지. 막 몇백만 원에 싱크볼 하나에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기에는 관리 차원에서도 그냥 깜보로떼 계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그 세라믹 상파의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시는 분도 많고, 이 세라믹 상파는 좀 장점이라던가 아니면 또 시공할 때 주의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세라믹의 장점은 아무래도 되게 화려하지. 그러니까 세라믹이라는 게 타일이거든, 타일. 타일이든 세라믹이든 흙을 구워가지고 딱딱하게 구워가지고 그 위에다 프린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프린터를 하니까 일반 자연석들보다 더 예쁜 이미지를 낼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천연석보다 더 예쁜 거야, 상판이. 타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타일이나 이런 포세린 타일들이 되게 예쁜 이유가 그거고, 또 하나는 이제 흡수율이 0%다 보니까 이제 오염에 되게 강한 거야. 뭐 커피, 간장, 기름 뭐 이런 게 쏟아져도 흡수가 안 되니까 바로 닦으면 돼. 되게 좋지. 그리고 이제 스크래치라든지 이런 내약품성 이런 것들이 좋다 보니까 막 쓰기 좋은 거지, 상판으로서. 대신에 이제 무겁고 비싸. 일반인들이 할 수가 없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좀 단점이고, 또 하나 단점으로는 얘가 원체 이제 딱딱하다 보니까 수평이 되게 잘 맞는 곳에다 놔야 돼. 수평이 잘 맞는 곳에 해야 돼. 근데 수평이, 바닥은 수평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싱크대를 높이를 맞춰가지고 수평을 맞추거든. 근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아파트라든지 주상복합, 그러니까 구축 아파트 특히, 그러니까 슬라브가 되게 얇은, 그러니까 층간 소음이 좀 심한 곳들하고, 또 이런 주상복합인데 지하철역 위에 되어 있는 그런 데들은 이게 지하철 잔진동이 미세하게 올라온대.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주상복합이나 이런 부분들은 타일의 줄눈도 되게 잘 깨진다는 거야. 크랙이 잘 가고. 우리도 이제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봤거든. 얼마 전에 주상복합이었는데 거실 바닥에 이제 타일을 깔았거든. 그리고 나서 타일 사이에 줄눈을 많이 하는 퍼플릭스로 이제 시공을 했었거든. 얼마 전에 전화가 온 거야. 사진 보내면서. 근데 퍼플릭스 줄눈이 이렇게 쭈글쭈글해져가지고 탈락이 된 거야. 물어봤지. 혹시 최근에 어디 공사한 데가 있냐. 그랬더니 바로 윗집에서 얼마 전에 큰 바닥 깨는 소음을 많이 해가지고 진동이 되게 많이 왔다는 거야. 그 깨진 부분이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기둥. 여기는 기둥식 구조거든. 그 기둥 타고 이제 진동이 너무 되게 많이 왔었나 봐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타일들 한 4장 정도인데 그 부분에 줄눈이 이제 이격이 난 거야. 이게 이제 타일의 진동 때문에 틀어진 거야 이게. 그래서 걷어내고 다시 해드리긴 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잔진동이 있으면은 바닥 수평이 잘 안 맞는 상태에서 다리빨도 움직일 수가 있거든. 하부장의 수평이 틀어질 수가 있어. 그리고 틀어졌을 때 이렇게 강한 데들은 잘못하면은 크랙이 팍 갈 수가 있어. 깨지지. 칸스톤도 그렇고 이제 인조 대리석도 그렇게 수평이 안 맞는 거.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부분들이 충격이 가해지면 크랙이 가. 근데 인조 대리석은 이제 보수가 되는데 칸스톤이나 이런 세라믹은 보수가 안 되거든. 보수가 되지만 티가 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단점들이 있지. 관리면 측에서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런 건 이제 감안을 하는 거고. 이제 인조 대리석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더 이제 쓰기가 더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세라믹을 쓰는 거지. 삼촌이 진행했던 현장들 봤을 때 주방이 좀 컬러가 되게 미니멀하고 좀 예쁘다고 느꼈었거든요. 주방 인테리어 컬러 잡을 때 좀 어떻게 잡고 그런 팁 같은 게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주방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질리지 않는 색들이 되게 중요한데 예전에는 이제 되게 좀 컬러풀한 것들이 되게 많이 갔거든. 막 이렇게 막 딥한 네이비, 뭐 그레이, 올리브도 이제 사용하거나 채도가 강하고 컬러풀한 것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에 잘 안 맞긴 해. 물론 뭐 그것도 기본적인 배색만 잘 해놓으면은 그렇게 이상하진 않지만 요즘에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제 계속 이제 이어져 왔었던 이제 화이트우드 계열들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고 무채색 계열들이 이제 이렇게 뭐랄까 시간이 지나도 티가 잘 나지가 않아. 유행을 안 타니까. 유행을 안 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요즘에 많이 하고 가전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조명 이런 걸로 이제 조금씩 포인트만 주는 거지 기본적인 이제 도화지 만드는 개념으로 가장 가는 게 가장 쉽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밸런스에 맞게끔 그레이라든지 블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진한 우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컨셉에 맞게끔 하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 제일 쉬운 거는 이제 질리지 않게 하기 위한 그냥 미색 계열들, 따뜻한 우드 색깔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유행 타지 않고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이라고 볼 수 있지.